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아끼지 않겠습니다. 겁을 주려고가 아니라 늦기 전에 딱 한 번은 알고 지나가셔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먹는 건데 설마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매일 먹는 건데요. 선생님, 이건 건강식인데요. 선생님, 설탕도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 혈당이 흔들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피곤하고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이 몸을 위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유통을 위한 음식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냉장고에서, 장바구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너무 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눈으로도 잘 못 보고 귀로도 잘 못 듣고 입으로는 더더욱 느끼기 어렵습니다. 맛을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특히 혈당과 장과 염증과 면역에서는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몸을 고장내는 가장 조용한 재료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말토덱스트린.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순간에도 말토덱스트린은 여러분 집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 보충제 통 안에, 제로 음료 안에, 영양제 알약 안에, 소스병 안에, 냉동만두 안에, 시리얼 봉지 안에, 과자 안에, 그리고 부드럽고 폭신한 빵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고 잘 섞이고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크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선 아주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고 편리한 재료가 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 답을 알려면 말토덱스트린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쉬운 말로 풀어야 합니다. 말토덱스트린은 대개 옥수수나 감자, 때로는 쌀 같은 데서 얻는 전분을 원료로 합니다. 전분은 원래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씹고 위에서 녹이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그러니 혈당도 비교적 완만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말토덱스트린은 이 전분을 공장에서 강한 효소나 산으로 아주 잘게 쪼개버립니다.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전분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흰 가루입니다. 냄새도 거의 없고 색도 비슷하고 맛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말토덱스트린의 진짜 문제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탄수화물도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관으로 들어가느냐. 이 속도 차이가 몸을 결정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통나무를 태우면 오래 갑니다. 따뜻함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통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 뿌리면 어떻습니까? 불꽃이 확 치솟고 금방 꺼집니다. 말토덱스트린은 톱밥 탄수화물입니다. 이미 공장에서 소화를 끝내놓은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빨리 흡수되고 혈당은 순간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당뇨 있는 사람만 조심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스위치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자주 튀면 혈관이 먼저 망가집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상하면 시력이 떨어지고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단백뇨가 생기고 다리 혈관이 막히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심장과 뇌 혈관이 흔들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토덱스트린은 문제를 더 교묘하게 만듭니다. 달지도 않고 먹을 때 티도 안 나는데 혈당을 설탕보다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췌장이 놀랍니다.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상하게 배가 고파집니다. 방금 먹었는데도 허기가 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찾게 됩니다. 간식, 빵, 음료, 과자.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혈당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몸의 비상경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경보가 계속 울리면 결국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게 췌장이 지치는 과정이고 그 끝이 당뇨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이 단지 당뇨 이야기로 끝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말토덱스트린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아픈 곳이 늘어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말토덱스트린은 이 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통로가 바로 장입니다. 요즘 장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유산균도 드시고 발효식품도 챙겨 드시고 장이 제2의 뇌라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장이 면역과 염증과 기분과 피로감에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토덱스트린은 이 균형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유익균이 줄고 염증과 관련된 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장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혈액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소나 세균 조각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것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늘 비상 상태가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관절이 뻐근하고 피부가 뒤집히고 머리가 멍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암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분 하나가 암을 반드시 만든다고 단정하는 건 과학적으로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뚝 생기지 않습니다. 혈당이 자주 흔들리고 염증이 꺼지지 않고 면역이 지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은 암이 자라기 쉬운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이것은 병원 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암을 찾을 때 포도당을 이용한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포도당을 주면 포도당을 많이 먹는 조직이 더 빛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암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혈당이 자주 높아지고 포도당이 자주 넘치는 환경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 하나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대장에 큰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생활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고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며 아침마다 보충제를 타 드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시 체중이 줄고 피곤감이 심해지고 검사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자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요. 무설탕으로 샀어요. 몸에 좋다길래요. 그래서 제가 성분표를 보자고 했습니다. 성분표의 앞부분에 크게 적혀 있던 글자 말토덱스트린. 그 순간 그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선택하셨는데 몸이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었을 수도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하느냐? 주방에서, 냉장고에서, 찬장과 서랍에서 오늘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전부 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자주 먹는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과자보다 매일 먹는 음료가 더 문제입니다. 1년에 2번 먹는 냉동 피자보다 매일 쓰는 소스가 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특히 물에 잘 풀리고 맛이 부드럽고 속이 편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성분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설탕 음료입니다. 제로라고 써 있어도 단맛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맛의 뒷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양제입니다. 알약은 형태를 잡아야 하니 부영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그 부영제로 말토덱스트린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소스류입니다. 케첩, 마요네즈, 각종 드레싱, 양념장, 심지어 국물 맛을 내는 조미료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입니다. 만두, 너겟,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여섯 번째, 과자와 빵입니다. 특히 부드럽고 폭신하고 입에서 잘 녹는 제품일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스크림과 요거트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맛이 들어간 제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시리얼과 에너지바입니다. 아침 대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숨 쉬실 겁니다. 아니,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고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분표의 앞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분표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쪽에 말토덱스트린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조금 들어간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분표 확인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처음엔 귀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면 눈이 익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줄여도 몸이 달라집니다. 셋째, 소스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간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식초 조금만 섞어도 훌륭한 소스가 됩니다. 넷째, 단백질은 자연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 다섯째, 무설탕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과일은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흰쌀밥만 고집하지 말고 잡곡과 섬유질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방에서 확인하는 한 가지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 말토덱스트린이라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발견되면 바로 끊지 못해도 좋습니다. 줄이기만 해도 됩니다. 줄이는 것이 쌓이면 수치가 바뀝니다.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약이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입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실수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합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생활 패턴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슷한 음식을 드시고 점심은 외식이나 간편식으로 해결하고 오후에는 습관처럼 간식이나 음료를 드시고 저녁엔 소화 잘 되는 걸 찾습니다. 여기에 약이 들어갑니다. 혈압약, 혈당약, 고지혈증 약, 위장약. 그리고 몸에 좋다니까 추가한 영양제나 보충제가 더해집니다. 이 조합 속에서 말토덱스트린은 아주 자연스럽게 숨어 들어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맛도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우유에 시리얼 한 그릇. 겉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리얼 성분표를 보면 곡물보다 먼저 나오는 성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여기에 무설탕 요거트를 곁들입니다. 설탕이 없다고 쓰여 있으니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 요거트도 맛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역시 성분표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보충하겠다고 파우더를 한 스푼 넣습니다. 물이나 우유에 잘 풀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속도 편하다고 합니다. 이 조합 하나로 아침에 이미 혈당 롤러코스터를 탈 준비가 끝납니다. 본인은 가볍게 먹었다고 느끼지만 몸 안에서는 아주 빠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간편식을 선택합니다. 국물 맛이 일정하고 밥과 반찬이 늘 같은 맛을 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소스와 조미료 덕분입니다. 이 조미료 안에도 말토덱스트린은 흔합니다. 특히 잘 풀리고 덩어리지지 않고 맛이 균일한 조미료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MSG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오후가 되면 입이 심심해집니다. 커피를 찾습니다. 요즘은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 믹스나 캡슐 혹은 병, 음료의 성분표를 보면 단맛을 보조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맛은 혀가 아니라 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달지 않은데도 계속 마시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 역시 혈당과 연결됩니다. 저녁에는 소화 잘 되는 것을 찾습니다. 부드러운 빵, 죽, 간편식. 특히 씹기 편하고 목 넘김이 좋은 음식일수록 가공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이 많이 되었다는 말은 공장에서 손을 많이 탔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말토덱스트린 같은 성분이 들어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새로운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먹던 것 중에서 가공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먹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밥과 국과 반찬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연식은 힘이 없고 영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자연식은 천천히 흡수되고 오래 갑니다.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도 지속됩니다. 반면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음식은 빠르게 흡수되고 빨리 꺼집니다. 그래서 또 찾게 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성분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분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뭐가 적혀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에서 성분은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러니 말토덱스트린이 앞쪽에 있다면 그 제품의 중심 재료 중 하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린, 전분 가공품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게 되고 이건 굳이 지금 안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하나만 바꾸세요. 매일 마시던 음료 하나를 물로 바꾸는 것, 매일 쓰던 소스 하나를 단순한 재료로 바꾸는 것, 매일 먹던 가공 간식 하나를 과일이나 견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몇 달 뒤 검사 수치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약 먹고 있으니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결과를 관리해 주는 도구이지 원인을 없애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혈당약을 먹으면서 혈당을 계속 폭발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약의 용량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음식이 바뀌면 약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암 환자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 중 하나가 혈당 관리입니다. 항암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몸은 회복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서도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품일수록 성분표를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속이려고만 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식품회사는 법 안에서 제품을 만들었고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가물을 줄인 제품, 불필요한 성분을 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몸의 경험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개인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여세요. 찬장을 여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성분표를 보는 것. 말토덱스트린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당장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이건 줄여야겠구나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동안 말토덱스트린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집밥과 단순한 재료를 늘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속이 편해졌다고, 덜 피곤하다고, 괜히 먹던 간식이 줄었다고, 그리고 몇 달 뒤 검사 수치가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좋은 선택은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100세 건강정보통이었습니다.